지방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작년 말경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나쁜 것 같다면 이렇게 초음파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뭐 지방간, 당뇨, 고혈압 같이 동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처방받아 약을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진단받기 전에는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하루 믹스커피를 석 잔 이상씩 마셨거든요. 기름기 있는 삼겹살 이런 것도 많이 먹었죠. 근데 이제 식단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커피 믹스도 안 마시고 가루 것도 다 끊었어요. 혈압, 당뇨 그런 거는 집에서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알 수가 있는데 매일같이 간 수치는 집에서 잘 수 있는 기계가 없고 병원을 꼭 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지방간 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지내는 거죠. 뭐. 지방간도 지속적으로 당뇨병 혈당 수치 재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방간 약도 다른 약들처럼 평생 혹은 장기 복용해야 할까요? 건강검진 받으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은데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뇨병이 있으면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높을까? 이거 정말일까요, 최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많고요. 반대로 지방간이 있으면 당뇨병이 있을 확률이 많고 또 둘이서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뇨가 나빠지면은 지방간도 나빠지고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그 대사증후군이라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생활, 그러니까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이런 병들을 갖다가 서로 악화시킬 수 있고요. 결국은 이게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인가는 그거를 끊어서 상생하게 당뇨도 좋아지게 하고 간도 좋아지게 하는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그 건강검진을 하면 그냥 바로 나는 지방간이야 뭐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지방간을 제대로 진단을 하려면 네.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휴. 그런데 조직 검사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과 돈에 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혹시 자료가 준비가 됐겠지만은 네. 예, 저기 신장하고 간이 같이 보이는 네. 사진인데요. 그 신장하고 밝기가 비슷한 간이 정상적인 건데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약간 허연데? 신장에 비해서 더 허해진 네. 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면 거의 진단을 하고 수 있고요. 적어도 잘 모르는 경우에는 뭐 간 섬유화 검사를 한다든지 네.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검사가 그리고 두 있군요. 번째로 이제 질문 주신 부분이 바로 식단 관련이었어요. 바로 왜 믹스커피 부침개를 먹지 말라는 건가요? 믹스커피를 하루 3개 이상 드셨는데 많이 줄이셨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고기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요. 고기를 안 드셔도 지방간이신 거죠. 우리 아까 저기 원인이 두 번째가 술 다음에 탄수화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믹스커피와 부침개의 공통점이 바로 탄수화물인 거죠. 그러니까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이라고 하는 당분, 그다음에 또 밀가루 음식의 대표적인 부침개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 300식품에 들어가죠. 소금, 설탕, 밀가루.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줄이시는 탄수화물을 줄이셔야만 결국은 지방간을 갖다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순당이나 정제 탄수화물은 진짜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번 볼게요. 혈압, 혈당처럼 간 수치도 잴 수가 있나요? 이거 눈으로 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네, 그 김명인 사연에 이제 혈압도 재고 피 검사도 하시는데 사실 간 수치는 혈압 기계처럼 기계가 없고 또 소량의 피 검사로 할 수는 없어서 아무래도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 와서 혈액 검사를 하셔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방간 약과 관련해서도 궁금증을 주셨어요. 지방간 약도 당뇨처럼 이제 먹으면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약은 없을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뚝 떨어지는 지방간 약은 없고 사실 효능이 밝혀져 있는 거는 뭐 장기간 비타민 E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 또 당뇨가 있는 경우는 메포민이라는 약을 먹어서 이제 조절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사례자분 경우를 보면 좀 지방간 있으신 분 치고 되게 마르셨어요. 그 아까 이렇게 뭐 지방간의 요인 중에서 우리 이제 탄수화물 있죠. 술 안 드시죠. 그다음에 뭐 있죠. 안 움직이는 거. 이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보통 좀 뚱뚱하신 분이 지방분이 많기 때문에 마른 분들은 지방분이 잘 안 생길 거라고 하는데 잠시 앞에 뭐 얘기를 좀 하셨지만 마른 분들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나 봐요, 교수님. 최 교수님. 네, 그 마른 비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그냥 딱 얼굴 베고 이 상체만 주로 베면은 저도 보고서 왜 저분이 지방간이 있을까 얘기를 그 의문을 갖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진찰을 해보고 잘 여쭤보면은 소위 내장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T를 혹가다 찍어보면은 그 환자분은 곳곳에 지방이 숨어 있으시네요. 딱 얘기를 드리면 환자분도 그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그렇겠네요.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또 지방이 실제적으로 많이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네. 지방량하고 많이 상관없이 과체중이 아니더라도 지방간의 위험이 더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외래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 지방 태우는 데는 운동만한 보약이 없을 것 같은데 관절에 좀 부담이 덜 가면서도 지방간 관리에 도움되는 운동 박대원 트레이너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실게요. 자, 근력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지방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시지만 우리 몸이 먼저 나이가 들면은 가장 약해지는 게 이제 겉의 근육도 약해지지만 그렇죠. 속 근육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라서 오늘 세 가지 운동을 준비했는데 속근육 운동 위주로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은 앉아서 같이 따라해 보실 텐데요. 속근육이라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전후 좌우 45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쪽 발을 앞으로 먼저 뻗으시고요.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났다가 앉으실 건데 포인트는 일어나실 때는 앞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고 위로 쭉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앉으셔야 돼요. 천천히 하니까 더 힘든데요? 네, 훨씬 힘드실 네, 거고요. 네, 네. 그렇게 해야 속근육들이 많이 자극이 되고요. 그냥 단순히 빠르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시면은 겉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네. 최대한 천천히 하나, 둘, 셋, 한 5초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서 하시면 되고. 힘이 들어가는데요, 복근은?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시거나 이렇게 무릎을- 말고? 그렇죠. 펴주실 때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의 부하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이렇게 위로 그렇죠. 상태 위로. 무릎이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아주시면 됩니다. 주시고 마지막 반대쪽도 우측도 쭉 와서 최대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뒤쪽도 해주네요. 뒤쪽도 이제 고관절 한쪽을 열어가지고 해주시게 되면은 겉근육뿐만 아니라 속근육뿐만 아니라 고관절 가동 범위까지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쭉 일어나서 다시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천천히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약 한 5초 정도를 통해서 일어나 주시면 되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15에서 20회, 3, 4세트 하시면은 전신 하체 운동이라고 볼 수가 하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자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전신 상체 운동을 한번 해보실 건데 네. 우리가 네.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플랭크를 가장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네. 플랭크 동작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 플랭크를 소개해드릴 텐데 이 상태 엎드린 상태에서 변형? 네. 한쪽 다리만 쭉 뻗어주실게요.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끌어 당겼다가 네. 다시 쭉 놓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상체를 좌우로 흔들흔들 해주시네요. 그렇죠. 다시 가지고 와서 반대발 쭉 폈다가 무릎 한쪽 접었다가 다시 쭉 펴주시고요. 상태에서 좌우로. 그렇죠. 이 동작을 하시면은 자, 보통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제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되시면은 플랭크가 제대로 안 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날개쪽에 지면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가 등이 평평할 수 있도록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속근육이랑 겉근육이 정확히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에서 20회 3, 4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운동은 이제 코어 운동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복근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복근 누우셔서 운동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만세
만세하신 상태에서 턱을 당기지 마시고요. 살짝만 그냥 열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쭉 올라오실게요. 그래서 허리는 땅에 닿아 있고요. 네. 다리는 닿아 있고 무릎은 구부리나요? 세우신 상태에서 쭉 들어 올렸죠. 이 상태에서 자기 뒤꿈치를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안 다쳐도 괜찮거든요. 억지로 당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좌측, 우측 아, 이렇게 옆구리도 다시 운동이구나. 만세. 그렇죠. 다시 오셔서 등만 띄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좌측, 우측.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턱이 이렇게 무리하게 당겨지고 여기가 많이 목에 당기는데요. 힘이 들어갈 아플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네. 턱을 많이 내리시게 되면은 네네. 여기 흉쇄요도근이라서 오히려 목 쪽으로 정이 아하. 많이 갑니다. 아. 그래서 턱을 너무 당기지 마시고 살짝 그냥 정상적인 상태까지만 도도하게 들어야 그렇죠. 되겠 그렇죠. 네. 그렇죠. 유지준 상태에서 상복부만 띄운 상태에서 팔을 내려주시고 좌우로. 이렇게 해주시면 상복부, 중복부 그리고 양쪽 옆구리까지 운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네. 한 가지 동작으로 세 가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속근에 좋은 거죠? 네, 그렇죠. 열심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하겠습니다. 배웠습니다. 지방간 관리에 도움되는 운동 꾸준히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보시고요.